이번에 새로 출시한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 중에서 제가 이 14인치를 선택한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휴대성이고, 두 번째는 14인치와 16인치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가장 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메인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외부 모니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14인치나 16인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16인치도 제가 영상 편집하기에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14인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맥북 프로 14인치 M1 맥스와 또 같은 사이즈인 M1 프로와의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같은 크기의 프로와 맥스의 차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애플 코리아에서 두 대 다 빌려주셨습니다. 먼저 둘의 스펙 차이부터 보고 올게요. 먼저 M1 맥스 제품의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1년 14인치 그리고 칩은 M1 맥스입니다. 메모리 64기가, 그러니까 거의 최고 사양이라고 봐야겠죠. 저장 공간은 2TB인데 이 저장 공간의 크기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미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M1 프로입니다. 사양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똑같이 14인치 2021년 모델이고요. 자, M1 프로입니다. 메모리는 16기가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64기가이기 때문에 이 16기가를 넘어가는 작업을 하면 월등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장 공간은 1TB입니다. 아까 M1 맥스는 2TB였죠. 요거는 차이 조금 있는 점. 그래서 두 제품의 성능을 봤습니다. 우선 메모리에서도 차이가 나고 저장 용량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하드한 작업을 하면 이 두 제품 칩의 성능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부분, 메모리 차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공간 차이에 대한 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너무 하드한 테스트는 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 제가 사용하기에는 프로든 맥스든 진짜 넘쳐납니다. 특히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은 거의 연탄맥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럼 사실 워크스테이션에 준하는 최고 사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주력 목적은 영상 편집이죠. 그래서 파이널 컷에서 렌더링 시간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 M1 프로와 M1 맥스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총 5개의 샘플을 만들었어요.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효과라든지 이런 이펙트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 볼 거예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편집을 하면서 좀 놀란 부분은 아예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록시가 아닌 지금 옵티마이즈 오리지널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화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개비가 하나도 안 돌아요. 여기에 이제 효과들도 좀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이제 색보 정도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효과도 좀 넣을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렌더링이 끝나면 쉐어 해가지고 익스포팅 렌더링 시간을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막을 안 넣었네요. 자막도 넣어보겠습니다. 마구마구 넣어. 계속 끝까지. 그리고 저는 4K로 뽑지는 않는데 오늘은 이제 렌더링 시간을 보기 위해서 4K로 그리고 시간은 27분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좀 걸리긴 할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쓰는 것보다. 자, 이제 익스포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K로 익스포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팅은 컴퓨터로 할게요. 이제 용량이 좀 많아지기는 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패스트 엔코딩 말고 배러 퀄리티로 하고, 크기는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누릅니다. 자, 완료되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러면은 M1 맥스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이 프로젝트 그대로 옮겨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쪽에 놓고 여기다가 걸어 놓죠. 얘는 약 2분 30초 정도 되고 위에 열심히 레이어를 쌓아서 자막도 올려놨습니다. 효과들도 좀 넣어서 인코딩 시간만 비교하면 되겠죠. 먼저 M1 맥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프로레스 4.2로 해야 되지만
용량이 너무 커져서 이번에는 H264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까요? 약 11분 36초 정도 나오네요. 자, 두 번째 M1 프로도 해볼게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분 26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처럼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맥스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성능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를 뭐 한 10년 넘게 쓸 거라 하면 그때쯤에는 뭐 8K나 뭐 더 화질이 좋은 게 나오겠지만 뭐 그때쯤 아마 바꾸겠죠. 또한 램이 16기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분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램도 16기가, 물론 이제 짧게 사용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사용하면은 조금 버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SSD는 최소 1테라 이상은 해야 이제 뭐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내가 상업 영화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8K의 긴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프로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램은 16기가도 충분하지만 뭐 다다익 램이라고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32기가, 그리고 용량은 최소 1테라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영상들의 소스가 많기 때문에 1테라 미만은 뭐 이런 편집 프로젝트 하나 저장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장 용량은 큰 걸로, 그리고 나중에 모자르면은 외장 SSD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실험이 이 둘의 차이가 좀 유의미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맥스 살까 프로 살까 하는 사람들에게 저 정도의 작업량이면 그냥 프로 사도 된다 정도의 의미는 뽑아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